연예인은 호구에 불과하다. 한정수 씨가 황정민 씨 논란에 작심 발언을 해서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폭로자인 불륜 폭로녀 자신의 신분도 떳떳하게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폭로녀의 계정에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자신의 얼굴은 이렇게 눈만 나와 있는 게 전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이 여성의 신상에 관련하여 얼굴도 돌았고요. 이름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사자와 맞는지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상털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대외적으로 커져버렸고 한정수 씨의 이야기처럼 어차피 본인이 계속하여 폭로를 하게 된다면 황정민 씨와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차라리 신분을 다 밝히고 직접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오히려 떳떳하는 거 아니냐. 한정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하다. 결국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를 입는 쪽은 얼굴이 잘 알려진 쪽뿐이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연예인은 호구다. 울화가 치민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지금은 100% 피해를 받는 건 황정민 선배뿐이다. 떳떳하다면 폭로자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뛰어나와 신분을 전부 오픈하고 나서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정민 씨 측은요, 이 게시물 작성자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가해자다. 그리고 황정민 소속사 측은 A씨를 직접 형사고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를 받는 건 얼굴이 드러난 연예인이다. 이렇게 한정수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이런 스토킹 범죄는요, 고리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 폭로녀 여성 A씨가 저는 스토킹 범죄자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조차 만약 스토킹 범죄자라고 판결이 난다면 저는 그 순간부터는 범죄자라고 호칭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황정민 씨가 이 동료 배우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앞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오디세이, 스파이더맨 4 흥행 돌풍입니다. 하지만 호프는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400만 명까지 빠르게 올라갔었지만 결국에는 이 호프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봉 18일 만에 500만 명을 기록한 왕과 사는 남자보다 일주일 빠른 속도로 스파이더맨이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넘어서고 말았기 때문에 황정민 씨가 나온 호프는요, 글쎄요, 400만 명 관객을 달성했지만 개봉 20일째인 날 기준으로도 432만 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이렇게 하향세가 이루어진다면 500만 명 돌파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액션과 볼거리가 강점으로 꼽혔지만 결국 주연 배우 황정민 관련 논란도 흥행 흐름에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황정민 씨와 호프를 제작한 제작사, 감독, 스태프들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황정민 씨를 폭로한 A씨가 녹취 음성을 풀고 또 풀었기 때문일 겁니다. 계속하여 쉬지 않고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음성들이 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려 77개의 녹취였다라고 기사화 되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황정민 씨가 지금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그 여성에게 선고되게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런 녹취 음성들이 끊임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보니 황정민 씨 측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최고 마지막 선고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상털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건 그것 또한 제2의, 제3의 범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황정민 씨가 당한 것도 결국 사생활 침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무시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황정민 씨가 정말 이성적인 마음으로 그 여성을 대했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분개하며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꺼내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차에 피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성 당사자는 정말 엄청난 법의 철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 여성의 신상이 지금 40대로 특정화가 됐고 또 황정민 씨가 팬들과 함께 했었던 시사회와 여러 현장에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드러냈었다라는 정황 사진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아예 이 여성분의 얼굴이 맞다라며 완전히 전신까지 다 나온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영상으로는 다룰 수 없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쉽게 인터넷 온라인 상에 떠돌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황정민 씨를 좋아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한정수 씨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폭로를 끊임없이 해나갈 거라면 본인도 누구인지 신분을 밝혀라. 하지만 명백하게 따져봤을 때는요. 신분을 밝혀야 하는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여성은 일반인이잖아요. 영화배우가 연예인이 호구다. 어찌 본다면 연예인은 이미지로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미지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황정민 씨가 입은 피해는 복구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같은 배우인 한정수 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이 여성이 무조건 신상을 드러내야 하고 또 황정민 씨를 응원하는 팬들이 이 여성의 신상을 캐내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결국에는 사적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A씨와 스토킹 범죄다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의 양립하는 진실 공방은요. 11일 날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것이 최종 결정으로 이 여성이 법원에서 볼 때 너 스토킹 맞잖아. 그러니까 처벌받아. 라고 최종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오픈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스토킹 범죄 중에 행적에 불과했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만약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A씨의 폭로 주장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실리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 벌금 300만 원을 불복한 황정민 폭로자 A씨 11일 검찰 구형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량과 A씨 측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앞서 법원이 이미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여 3차례의 접근 금지 잠정 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급기야 황정민 씨를 상대로 오히려 2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를 하였죠. 자, A씨는 재판을 전후하여 황정민 씨와 사적 대화, 스킨십 주장을 이어가며 공세를 높여왔습니다. 이미 첫 만남 당시 골목길과 고강 등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법적 판단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11일 며칠 안 남았죠. 결심 공판에서 내려질 검찰의 구형량이 향후 민사소송과 양측의 공방에 굉장한 분수령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누리꾼들은 이 여성의 법적 처벌 수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약식 명령 불복 이후 자극적인 폭로를 이어간 만큼 강력한 구형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지속적인 사적 폭로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의 엄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약식이 구형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나는 벌금을 더 세게 맞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법조계의 조언을 들이대면서 자, 결국 가장 강력한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을 보면요. 전화, 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메신저, SNS, 인터넷 게시판,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심어주는 행위, 형태를 가리지 않고 가해자가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악용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요, 단독적인 성립보다 공갈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 위반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함께 거론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당해봐서 안다고 말씀드렸죠. 이 유튜브에도 그런 인간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완전 밑바닥 하수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보면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한다. 자, 우리가 레카 소리는 들을지언정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언론사가 스토킹을 할 리 없잖아요. 충분히 의혹 논란이 되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그것과 관계가 없죠. 황정민 씨가 단순히 유명인이라 하여, 연예인이라 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폭로하며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스토킹 범죄가 확정이 났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약식 명령으로 300만 원 선고가 됐었잖아요. 그것조차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폭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당해봐서 아는데요. 이거를 해명을 해도 답이 없고요. 뭐 어떻게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법적인 것으로 처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만 해도 어마무시한, 정말 어마무시한 거의 한 5년 됩니다. 5년간의 자료를 제 담당 고문 변호사 대표님과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는요, 이게 몇 년 전의 사건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5년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건요, 단순 민사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이며 특히 중요한 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내가 너 망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 폭로해서 끌어내리겠다. 그게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도 당사자는 해명할 방법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황정민 씨가 사실 아니다 라고 100번 얘기해도 이 여성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의견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것이고 강력하게 쇠고랑을 차여 그야말로 깜빵행으로 보내야 하는 강력범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피해자 당사자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이 여성이 주장한 폭로들이요, 스토킹 범죄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11일 날 선고되는 판결에서조차 스토킹 범죄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 여성은 법의 철퇴를 철저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식 기사 사진을 좀 볼게요. 확실히 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살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살이 많이 빠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사진만큼 야위어 보일 정도냐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막 급속도로 살이 빠질 정도로 뭔가 건강에 뭐 염려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요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상당히 난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카메라 셔터 조명이 팍 터져서 좀 더 부어 보이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 자체가 약간 좀 기운이 많이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어깨 같은 것도 보면은 상당히 좀 야위어 보인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7일부터 영화 호프 4주차 무대 인사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 스토킹 피해와
A씨의 사생활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SNS 계정에 황정민 씨의 사생활과 함께 쌍방관계였다람을 주장하는 많은 불륜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황정민 씨의 소속사는 딱 한 번 공식 입장을 낸 이후로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 7일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 속에 호프 무대 인사에 참석한 황정민 씨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여주듯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대 인사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4주차 인사가 시작이 되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다. 영화에 대한 좋은 이야기 많이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논란에 소가리를 하면서도 4주차에도 매번 무대 인사를 빠지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사실 이번 호프가 많은 호불호 논란도 있었는데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하고 이제 오디세이 영화까지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이 호프의 손익분기점이 600만 관객 모집이 쉽지 않아졌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저 여성이 황정민 씨에 대한 걸 폭로하고 있다 보니 그 와중에도 무대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도 상당 부분 황정민 씨에게 공감하고 있어요. 여자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황정민도 찝찝거린 건 맞지 않냐? 이런 여론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성이 주장을 했던 쌍방관계가 이런 여론을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황정민 씨의 아내가 소속사 대표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냐. 불륜에는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와이프가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도 있고요. 형 여자 조심하고 술 끊어요 라는 말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성하고 아내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그러자 이런 말도 있고 안고 싶다. 와이프랑 안 한 지 오래됐다. 라는 이야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황정민이란 배우를 잃을 정도는 절대 아니다. 수척해졌다. 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황정민 씨라면 대표님께 좀 얘기하래서 하면 믿어나 주던가 실컷 아니랄 때는 불륜이라고 추궁해 놓더니 이제 와선 왜 또 죽어도 절대 관계가 1도 없다고 난리냐. 뭐 이렇게 일관된 입장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쌍방으로 잘못이 있고 쌍방으로 서로 믿은 부분이 있으니 둘 다 허술한 지점 남긴 거다. 나중에 형사분쟁이 생겼다고 하여 앞선 1년의 상호작용 전체를 소급시켜 가해자의 일방 접근과 피해자의 일관된 거부 혹은 달래기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 항상 어렵지만 이 황정민 씨의 아내가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황정민 씨를 의심하고 있었고 얘랑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추궁을 했고 투폰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고소했을 때는 왜 나를 스토커로 몰고 가냐. 쌍방으로 서로 믿었고 허술한 지점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일방적인 스토킹 가해자로 몰고 가며 자신은 팬을 달랬다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공개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 황정민 씨에 관련된 이 SNS 계정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폭로녀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글이 이겁니다.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쌍방이라는 게 결국 매 순간 잘못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연락에 동의한 게 아니라는 것도 맞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관계 중 갈등 폭발이라고 볼 지점이 충분히 존재를 했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창작물 관련 쟁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온갖 범죄에 걸쳐서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왜 일방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하나라도 깔끔하게 대화하거나 정리한 게 그래서 있냐? 결탄코 한 적 없는 24년도 3월 14일 만남에서의 사과, 비용보상 발언 같은 100% 완벽 허위 주장을 빼고 이야기를 해봐라. 100% 날조와 허위를 빼고 말을 해라. 그런 말을 내가 거기서 했더라면 좋았을 걸 후회를 한 건 아니냐? 보나마나 편집이네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알지?
어우, 섹시하네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독립적 대화다. 앞뒤로 맥락 자른 게 전혀 없다. 다른 주제에서 넘어왔을 뿐이다. 황정민은 24년도 11월 13일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이전 통화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을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결국 마음의 소리였다며 시인하기도 하였다. 부정부터 하는 게 습관이 되어 녹음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부정만 하면 오케이인데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기 위해 상대방을 망상한다. 거짓말한다. 허언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다. 항상 자료랑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냅다 상대방에게 윽박 지르고 거짓말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라. 하다 안 되니까 고소를 하지 않았냐. 그때나 지금이나 황정민 씨가 대답을 하는 게 하나라도 있냐. 지금도 모든 것에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게 형사고소지 않냐. 그런데 난 아직도 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당신이 대답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질문의 답은 상대방이 스토킹을 했다가 아니다. 당신이 복수의 사안을 펼쳐놓고 해결도 없이 작성된 작품의 인물 설정을 보면 이게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황정민 씨가 등장했던, 연기했던 다른 배역의 캐릭터, 그리고 A씨 본인이 아닌 가상 창작 인물과 함께 뭔가 관계가 있는 걸 쓴 거라는 겁니다. 짧은 글도 아니었다고 해요. 전체 분량이 26,000자였다라고 하며 직접적인 잠자리 장면이 무려 69% 지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작성된 게 아니라 남녀 주인공 간의 대립, 추격, 인물 관계가 장시간 전개가 되며 후반부에 고수위에 잠자리 장면이 집중되는 소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의 연락은 계속됐다고 해요. 아니, 너 저게 카톡 때문에 귀여워서 전화